네. 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에서 방 구하기, 집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싱가포르 잘 몰라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주의사항만 얘기를 드리면 계약을 절대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다. 왜? 살아보고 장기 계약해도 늦지 않아요. 괜히 뭐 요번까지 하면은 뭐 그 거주비에 뭐 얼마 할인해 주겠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장기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못 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을 절대 장기 계약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확인도 해봐라. 그게 정당한 가격인지. 그래서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앱으로도 있고 뭐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찾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은 안 찾고 이게 이제 한국촌이라는 사이트죠. 뭐 이 사이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건 아닌 거고, 여기 이제 방 구하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싱가포르에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한국어가 된다 이거인 거죠. 그죠?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몇 개를 한번 볼게요. 그냥 쭉 보니까 여기 스튜디오라고 얘기하는 게 저거예요. 우리로 하면 오피스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스튜디오 1,800불, 그죠? 1,800불이 있는데 1,800불짜리 하나가 있고 2,200불짜리 방 2개에 세 콘도래요. 그 다음에 뭐 쭉 뭐 있어요. 그러면 2,200불짜리 하나 볼까요? 2,200달러. 쭉 보니까 얘는 이제 방이 2개고, 그죠? 방이 2개고 코반역에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10분이라는 거는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10분과 싱가포르에서의 10분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떼앙볕에서 10분 걷는 거랑 그늘에서 걷는 거. 떼앙볕이면서 작은 언덕이 있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와이파이 청소비 포함한다. 근데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집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청소비를 포함하는 건 좋아요. 청소비 포함해서 2,200불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워낙 엉망으로 쳤을 때 과연 그것도 해주는 거냐. 여러분들 학생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면 안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우리 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정말 해줄 거냐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청소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안 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냥 차라리 청소를 해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거주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와이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도의 와이파이가 되냐가 중요한 거지 되다 안 됐다 간신히 인터넷 쓴다 그러면 못 씁니다. 여태까지 저는 와이파이 제공한 집에서는 제대로 인터넷이 되는 데가 없었어요. 느리고 신호가 안 잡히고 유튜브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내 돈 갖고 아예 그냥 개설을 했어요. 싱텔 가서.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의 그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비싼 거를 하면 우리나라 속도가 나와요. 근데 싼 거를 하면 간신히 인터넷 그림 그리는 거. 완전 그림 그립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쓸 때도 이게 정말 비싼 그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건지 간신히 쓰고 있는 건지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되겠지 하고 갔다가 낭패 봅니다. 자, 아무튼 집 좋네요. 좋네요. 뭐 그죠? 테라스도 있고 그죠? 위치가 코반이고 2,200불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코반역이라면 뭐 그렇고 일단은 좀 멀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서울만 하다 그러지만 그거는 안 중요해요.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죠. 그게 요 꼭지점 있는 대로 다 갑니다. 이런 거주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하철의 폭이 크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폭이 조그맣니다, 지하철이. 외국은 다 그래요. 싱가포르만 그런 건 아니고. 그럼 폭이 작으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전부 다 이런 데서 내려오면 여기는 엄청 붐비겠죠. 그죠? 싱가포르의 학교는 8시 반에 싱가포르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하철을 못 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하철이 내가 이쪽에 거주지라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갈 때 아침에 낭패를 봅니다. 만약에 낮에만 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하철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시간, 요 시간대 과연 정말 어떠냐, 거의 다 막히죠. 그래서 막힌다면 다 탈 공간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7시에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섯 정거장을. 그러고 들어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까우니까 서울만 하니까 한 30분 가면은 가겠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 진짜 막 꽉 차서 탈 데도 없어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프로퍼티 구루라는 그 웹사이트인데 앱도 있어요. 앱도 있고, 영어 못해도 관계없어요. 구글로 번역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번역하면 한글로 다 나오는데 뭐. 그리고 전화번호랑 메시지도 있고, 외국 사람하고 전화하기 좀 그러면 그냥 뭐 영어 쓰기 그러면 구글 번역기에 넣고 그냥 카톡으로 메신저로 연락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인 거죠. 전부 다 업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렌트, 그저 빌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은 한 1,500에서 2,500불. 모어 옵션을 더하면 위치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뭐가 있는지. 쭉, 이제 저도 원래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쭉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봐보고. 좋네요. 2,500불. 얘는 마루가 아까 그 집보다는 크네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뭐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FF라고 있죠. SQF. 이거 커지나? 잠깐만요. 안 커지네. 이건 SQFF 있죠. 이게 면적일 거예요. 면적. 이게 면적. 얼마나 크냐. 이 면적 갖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3,700 면적입니다. 돈이 얼마야? 9,000이네요. 사실 이런 금액이 잘 안 나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풀 퍼니처. 이제 가구 다 넣겠다. 이제 가구도 이제 뭐 어떤 가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쭉 한번 봐볼게요. 시트게이트. 이게 아마 싱가포르에서 아마 제가 있을 때 지었을 거예요. 짓고 있는 종이 오피스텔이었고, 지금은 아마 다 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00불? 2,400불 정도 돼요. 근데 잘 얘기하면 내고도 가능합니다. 일단 면적이 510 정도 됩니다. 510 정도 되고, 그리고 쭉 봤을 때, 일단은 여기 가깝네요. 부기스가 가깝네요. 그죠? 근데 이건 지도로 한번 봐봐야 돼요. 가까운 게 얼마나 가까운 건지 모르니까. 쭉 보면, 그 다음에 뭐 또 볼 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뭐 가구 제공해준다. 사진이 있을 텐데. 그죠? 집 안에 사진은 없고, 주변에 사진이 있네요. 그죠? 뭐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뭐 거기 가서 골프 칠 일 없고, 여기 올라가서 쉬는 거는 처음 이사 갈 때 2번 가고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요. 수영장 필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무슨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갈 때나 들어가죠. 놀러 갈 때나. 그리고 내고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2,399니까 한 100불 정도? 아까 2,200불까지는 아까 그 콘도의 가격으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쭉 봐요. 뭐 건물 좋네. 뭐 외관 필요 없습니다. 로케이션, 이제 위치, 이제 지도가 나오겠죠. 그죠? 좋네요. 그죠? 위치도.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좀 정확하게 2손가락을 써야 된대요. 보자. 부기스라는 역이 여기 있네요. 그죠? 부기스라는 게.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걸어가는 데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평지입니다. 그냥 완만한 평지예요. 완만한 평지고, 여기는 한 10분? 정말 이것도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이거 1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의 역은까지는 20분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부기스 스트리트에서 여행 온 사람들 자주 오는 데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야. 냄새 엄청납니다, 여기.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요게 조금 거리가 있어요.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게 한 10분, 15분까지 걸어가야 되고, 아까 그 코바네 빌라도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고요. 근데 코바네 아마 고 스튜디오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거리상.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고, 요거 있죠, 요거 뭐죠? 장바구니 같은 그림. 이게 지금 슈퍼마켓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슈퍼마켓이 조금 큰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페어프라이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은
여기에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동네도 있겠죠. 세븐일레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우리나라는 세븐일레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면 저녁에 슈퍼 가는 게 일입니다. 그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뭐 위치가 조금 걷는 게 좀 신경 쓰이긴 한데, 참고적으로 요 부기스 역 근처로 가잖아요. 제가 여기 부기스 요쯤에 살아봤는데, 그게 이제 브링턴 스퀘어라는 그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 위치 끝내줍니다. 위치 끝내주는데, 그 옆에 바로 그 미술 학교가 있는데, 라셀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가 오피스텔이 얼마냐? 한 3,500불이에요.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요. 얘는 완전 메인 거리거든요, 지금. 메인 거리에 있고, 여기 썸머셋이라고 있죠. 이게 오차드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메인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외곽에 있는 것 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초록색 뭐 하나 있죠. 이게 라벤더, 그죠? 그러니까 초록색 라인까지 걸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저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각각의 버스역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있고, 쭉 넘어가 보죠. 내고가 가니까 2,200불이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집주인들이 가구를 좀 넣어두고요. 이게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로케이션 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네요. 그죠? 뭐 똑같은 거고. 근데 이거를 코반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쭉 한번 이제 지도를 좀 작게 볼게요. 작게 한번 봐보자. 좀 작게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돼 있죠? 다이아몬드. 그러면 아까 그 코반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글자 있는데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메인 거리가 여긴데, 그죠? 여기 다이아몬드 여긴데 코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싼 겁니다. 아까 그거보다. 그 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라. 여기 한국촌에서 집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싱가포르 애들이 보는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위치나 이런 거에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피해보는 겁니다. 예.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를 옛날에 글을 써놨는데 뭐냐면 4,000불 정도의 우리나라 한 40평 정도 아파트 크기예요. 그 아파트 크기를 한국인이 임대를 하고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40평에서 자신이 한 30평 쓰고 10평을 스튜디오로 임대를 하면서 2,000불을 받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임대료의 반을 내가 내고 있는 거죠. 그 큰 집에. 그죠? 예, 그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 비율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거기 무조건 안 들어갔습니다. 왜?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가격 다 나와 있거든요. 부동산 업자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 사이트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어떤 정보가 오면 그 정보를 받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올바른 건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집주인인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래서 계약을 가급적 짧게 하라는 뜻입니다. 방도 구할 수 있어요. 방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